자,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금요일 날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초유의 목금토 3일 경마가 되겠고요. 올해 야간 경마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이제 추석과 명절을 앞둔 마지막 주 경주다. 그러면 과거 같으면 정말 배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경향이 조금 사라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번 주도 편성은 상당히 좀 빡빡하다는 거. 늘 그렇지만 경마는 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명절을 앞두고 한번 크게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경마 시작하셨으면 계속해서 경만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승부 보고 끝낸다, 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꾸준히 길게 오래 한다, 이런 생각 갖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배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아닐 것 같지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번 경주에는 뭐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마들의 경주는요, 정말 뭐 좀 무리한 승부를 한다 이런 생각은 조금은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마필들이 과연 서로 어울려졌을 때 어떤 전개가 나올 것이냐도 아직은 잘 모르는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세마들도 있기 때문에 다 이세마들이죠. 다 이세마들이니까 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걸음하고 오늘 걸음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 파악도 확실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행심사 모습이 별로였다라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주행심사가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너무 강하게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신마들의 경주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다만 어쨌든 뚜껑이 딱 열리면 우열은 가려지고 인기마들은 나옵니다. 그럼 그 인기마가 과연 능력을 동반한 능력마냐, 이 점을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전개를 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마 스마트해성, 2번마 나르샤노바, 7번마 망금다운, 8번마 눈이 올까요? 11번마 굿모닝컴, 뭐 아마 이런 마필들이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거의 뭐 인기마가 될 가망이 좀 높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요, 이 8번마 눈이 올까요? 이 마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롤라머의 자마죠. 그리고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채찍까지 돼가면서 좀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나온 마필들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교로는 이 8번만 눈이 올까요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순발력도 좀 있는 모습을 보였고 막판 뒷심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m 단거리 경주이긴 하지만 초반에 좀 앞선에 붙여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을 가하면서 갈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이 이 8번마 눈이 올까요가 될 가망이 높고요. 자, 11번마 굿모닝컴은 어쨌든 데뷔전에서 2착을 한 마필입니다. 이때 유니카가 우승을 했고 굿모닝컴이 외곽에서 날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2착을 했는데 이때의 경주를 뭐 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선이 그냥 무너진 경주였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주에서 압도적 인기 1위였지만 안에 갇히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고 어쨌든 인기에 부응을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리카 신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나오는데 또다시 외곽에 왔습니다. 물론 뭐 데뷔전에서 외곽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외곽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마필은 아닙니다. 자, 7번마 망금다운은 아마 이번 경주 굿모닝컴과 함께 뭐 인기 1, 2를 다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산이 잠합니다. 일정적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5천만 원짜리 마필이죠. 데뷔전에서는 아니 주행 심사에서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일단 근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유승환 기수 제가 참 좋아하는 기수인데 최근에 많이 침체기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조금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는데, 신마의 유승환 기수 그리고 인기마다 뭔가 조금은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제가 보기에는 뒤로 돌리지는 못하는 마필입니다. 이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에요. 상당히 근성도 있어 보이고 과연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요 정도인데, 그렇다고 이 신마 경주에서 너무 과한 인기가 몰렸을 경우에 믿을 수 있느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번마 스마트 해성은 게이트의 이점으로 초반 기습 선행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마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글쎄요, 뭐 주행 심사라든가 또는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두드러진 그 순발력을 보여준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엑스칼리버 정도가 좀 선행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외곽에 있죠. 그러니까 게이트 2점으로 스마트 해성이 기습적인 선행을 좀 갈 수는 있는데, 자, 최보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최보면 기수가 글쎄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라든가 또는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일 때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최보면 기수는 선행마보다는 선취인마들이 더 어울리는 그런 기수인데,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1000m 단거리라는 점 때문에 기술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만 나르시아노바는 보여준 모습으로는 솔직히 인기권 바뀌겠죠. 근데 박태종 기수 지난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마필은 이 직전 이 주행 심사 모습을 보면 출발 딱 할 때 약간 고개가 쳐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스타트가 약간 삐끗했던 그런 마필인데, 마체가 상당히 좀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교 모습을 보면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솔직히 뭐 전체적으로 마체가 450kg짜리 마필인데도 이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아 보이는 마필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좀 근성은 있게 조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배당 쪽이 나온다면 이번만 나르시아노바 쪽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인데, 그 중에서 인기마인 21번마 굿모닝컴을 저는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교 모습이 약간 고개가 좀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교 수능도가 조금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만약에 인기권의 마필이 된다면, 뭐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너무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조교가 제일 좋아 보이는 8번마 눈이 올까요를 중심으로 배팅 전략을 구상하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상 가능마로요. 저는 8번마 눈이 올까요, 1번마 스마트 해성, 7번마 망금다운,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나르시아노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루키 경주고요. 1200m 전체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루키 경주가 답게 또 깜깜이 경마죠. 이번 경주에는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이 7번마 내 맘의 열정, 요 정도만 지금 데뷔전을 치렀고, 이게 이전을 치른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데뷔전에 나서는 신마들이죠. 다만 특징은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뭐 인기마가 좀 선전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인기마가 결국은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주행 심사 모습도 좋았고 조교 모습도 좋았던 마필들이죠. 1번마 위즈빈, 2번마 금화 스플래시,
10번마 서던비치. 아마 이 세 마필이 인기 상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1번마 위주행이나 2번마 금화 스플래시는 뭐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선행을 좀 노릴 마필들이고요. 선행을 간다면, 다시 말해서 앞선을 장악하고 간다면 마지막까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좀 많이 갖는 거고, 특히 2번마 금화 스플래시는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20번마 서던비치도 뭐 주행심사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앞선을 가고 뒷심도 있어 보이는 마필이긴 한데, 이제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앞에 있는 인기마들보다는 조금은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가망은 있지만 역시 무시 못하는 마필입니다. 자, 결국 이 인기마 세 마필을 좀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로 대두되는 게 이 5번마 최강벨트나 6번마 위즈파이터, 그리고 8번마 로쉬,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5번마 최강벨트도 역시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마필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뭐 가장 비싼 마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5번마 최강벨트나 6번마 위즈파이터, 그리고 8번마 로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 세 마필이 조교가 저는 좀 약해 보입니다.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 치고는 조교가 좀 많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다만 제가 이번 경주에서 뭐 어느 정도 조금 인기 있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인기를 누리지는 못할 마필들 중에 하나죠. 이 4번마 마이티 초이스, 그 유명한 닉스고의 자마입니다. 네, 마필 가격이 6,200만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시원 기수가 연습주행까지 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마필인데, 조교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좀 신마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체형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한국 경마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것이냐, 저는 뭐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당장 형구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번 경주 이제 인기마들이 어쨌든 질주술상이 비슷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서로 경합하는 과정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나만의 걸음으로 좀 이변 아닌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4번마 마이티 초이스를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뭐 1번마 위주윈이나 2번마 금화 스플래시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 트라이를 하겠지만, 4번마 마이티 초이스가 만약에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버티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인기마들이 선전할 것이라고는 보는데, 이변의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 2번마 금화 스플래시, 1번마 위즈윈, 10번마 서던비치,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마이티 초이스. 자, 일단 제가 보는 이 마필 능력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배팅에 들어간다면 저는 인기마 세 마필은 배당의 메리트가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마필 전체가 끝날 것 같다 그러면 배팅 전략은 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4번만 마이티 초이스가 마필이 좋아 보이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싶다면 그냥 복숭이나 삼복도 큰 배당은 아니지만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인데, 그럼 장래 발전 기대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글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뭐 이번 경주에 나왔으니까 어느 한 마필은 승군을 하겠죠. 근데 나머지 마필들이 그럼 과연 계속해서 국산마 6군에서
다음 경주에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승부를 한다? 저는 이런 보장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국산마 육군의 부진마 경주면서 기대치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경주인데 그나마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몇 도 보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진마 경주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결국은 인기마입니다. 근데 그 인기가 능력을 동반한 인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과연 능력을 동반한 인기마라면 믿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뭐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조금 높다. 왜냐면 좀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이변의 가능성도 조금은 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현장에서 좀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요 이 10번마 용비스톰이 선행을 가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고요 6번마 아모스 불패나 7번마 플래시레이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그냥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강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웬만한 편성에 가서는 선행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서로 내가 한번 선행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면 의외의 전개가 나와버리는 거죠. 제가 이번 경주에 이 4번마 라운더 번개나 10번마 용비스톰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렇죠. 그럴 경우가 그럴 가망이 높기는 한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 뒤에서 놀던 말도요. 스타트에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다. 그럼 뭐 되든 안 되든 나도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개가 꼬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20번마 용비스톰이 선행을 가고 6번마 아모스 불패나 7번마 플래시레이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이게 뭐 거의 모든 예상가들이 보는 관점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마필이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이 10번마 용비스톰이 선행을 갈 수 있다. 이 점은 저는 인정을 하고 선행을 간다면 어쨌든 부진마 경주이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이 용비스톰이라는 마필은 성적은 지금 뭐 5, 6위권 두 번의 경주에서 5, 6위권이지만 비교적 현재의 편성보다는 좀 강한 편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었다는 단점이 있고 김태희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는데 최근 김태희 기수 또 뭐 김하연 기수 이런 기수들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이번 경주에는 이제 임기원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죠. 저는 이 점이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안게이트 쪽에 뭐 특별하게 발빠른 마필이 없다면 10번마 용비스톰이 선행을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 7번마 플래시레이는 조금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진 모습, 그러니까 주행심사 모습이라든가 또는 조교 모습을 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좀 병치레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결국은 3세 끝자락 이제 몇 개월 있으면 4세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아낄 거는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모습을 보면 상당히 뒷심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흐름이 느리게 흘러간다면 플래시레이에게는 좋은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건데 자 문제는 이제 인기마입니다. 그리고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제가 뭐 자주 이런 언급을 하는데 송재철 기수가 인기마에 기승했을 때는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다. 이 점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 마필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니까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오는 전개를 한다면 가능성은 좀 높은데 생각보다 뒷심은 있어 보이는데 조교는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6번마 아모스 불패가 주행심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거고 특히 정정희 기수 요즘 꾸준하게 좀 상세를 타고 있는 기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 마필도 현편성에서는 당연히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 마필이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볼 수 있냐면 또 그런 마필도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조교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조교 자체가 보면 마필이 조금은 뻣뻣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직진성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쉽게 빼기도 어려운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막 선정 구도가 되는 거고,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볼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경기에 추천은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좀 관찰을 해야 될 마필은 이 1번마 3점 위너입니다. 자,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가졌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밋밋한 경주력을 보여줬고,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이제 외곽에서 이제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을 좀 못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장기 휴양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뭐 주행심사 모습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해졌고, 게이트가 1번 게이트고,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빠르게 좀 앞선에 붙일 가망이 높죠.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 마필이 선행마로 분류가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이런 편성에서는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3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휴양을 한 마필, 그렇다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마필이 아닌 이상은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데, 편성으로 봐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기습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1, 2 경주 다 장추열 기수를 추천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32주 만에 출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적응기는 좀 거쳐야 된다. 그래서 뒤로 돌리려는 마필인데, 현장 상황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이클립스 베이입니다. 자, 뭐 주행 심사를 보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마주가 얼마나 속이 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죠. 근데 주행 심사의 모습을 보면, 또 연습 주행 뭐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문세영 기수가 계속해서 손을 댔던 마필인데, 이렇다 할 걸음이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혁 기수가 데뷔 전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문세영 기수가 오늘 하루가 기승정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는데, 믿을 건 딱 하나입니다.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라는 거, 편성이 약하다는 거. 그러면 이 이클립스 베이가 이혁 기수가 원래 잘하는 게 뭡니까? 순발력 있는 마필을 가지고 선행을 가는 걸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진마 경주에서 누가 앞선을 가느냐입니다. 결국 10번마 용비스톰이 튀어나가는데, 외곽이니까 안게이트 쪽에서 5번마 이클립스 베이가 지금까지 주행심사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달리 선행을 간다면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뒷선의 말이 너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이클립스 베이, 10번마 용비스톰, 7번마 플래시레이,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아모스 물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앞마을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말 경주고,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경주입니다. 3경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온 마필들이 뭐 향후에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뭐 그런 마필들이 딱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로 대두될 수 있는 마필들에 대한 믿음이 저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위험하게 좀 예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이 6번마 블랙선이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직전에 상당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데뷔전하고 이전째 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직전 1000m 경주에서는 인기 2위의 마필이었죠. 그런데 뭐 인기도에 비해서는 좀 졸전을 펼쳤지만 그래도 막판 근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기수도 이제 조인공 기수에서 장추열 기수로 변경을 시켰고요. 그래서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가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 거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20번마 트리플 젠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마필이 인기 1, 2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외곽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 뭐 별도로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크게 보이진 않으니까 외곽이긴 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약편성이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래도 입상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당연히 트리플 제나가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도 좀 위험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스마트 밍크입니다. 자, 이 마필이 7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모습도 없고 8월 24일 경주에서는 능력 부진, 외곽 주행으로 능력 부진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것도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보여줄 게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에고 기수가 지금 뭐 어느 정도 기대치를 안고 들어온 기수이기는 한데 크게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데 저는 이마필 조교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약간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게이트가 유리해졌죠. 그리고 상대도 뭐 해볼 만한 편성의 상대를 만났고 그리고 선행을 갈 수 있다. 어차피 선행 후보마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 윙크 제가 보기에는 되든 안 되든 앞선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필이 앞선을 나가게 되면 10번마 트리플 제니가 전개가 상당히 좀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3번마 스마트 밍크가 앞선을 나가고 10번마 트리플 제니가 붙어 들어오는데 트리플 제니는 입상을 하려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앞선으로 선행으로 쭉 빼고 나서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데 이 3번마 스마트 밍크가 자리를 내주지 않는 순간에는 계속 외곽을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1400이라는 경주거리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400에서 앞에서 따당 이거는 능력마 두 마리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경주거리 자체가. 그런 둘 중에 한 마리는 분명히 좀 지쳐나가 떨어질 가망이 높은데 원래는 그러니까 보여준 모습으로는 10번마 트리플 제니가 버티고 3번마 스마트 밍크가 안 되는 경주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디에고 기수가 기승하면서 스마트 밍크가 앞서서 버틸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심사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뒷심도 살아나고 변화가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스마트 밍크를 좀 재미있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인 트리플 제니를 조금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11마필 중에서 그나마 그럼 향후에 조금 가능성 있는 마필이 뭔가 했을 때 저는 일단 11번마 파워풀 파트너입니다.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믿음직스럽고요. 보시면 이 마필도 역시 트리플 제니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착승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선행 강평선에서 좀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안게이트였죠. 뭐 안게이트가 유리하긴 합니다. 유리하기는 한데 이 마필이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게이트 쪽에서 갇히면서 자기의 전개를 못 탔습니다. 자, 이제 외곽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21번마 파워풀 파트너는 외곽이 불리하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왜? 막판 근성, 뚝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경주 선행 강편성이 아니라면 4코너 이후에 거리차가 줄어들 가망이 좀 높기 때문에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추입 탄력을 붙인다면 저는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번마 이클립스 마블. 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을 1400으로 택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조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이 48조 이준철 마방이 단거리 승부에 좀 강한 그런 마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승부에서 좀 좋은 마필들이 많은데 거리가 늘어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단거리가 아닌 1400m 중거리에 데뷔전을 치르겠다라는 얘기는 조교사나 마주가 봤을 때 이 이클리스 마블이라는 마필이 순발력보다는 뒷심으로 승부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부진마고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준 걸음이 있는 나머지 마필들이 정말 걸음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렇다라면 미지의 마필인 이번마 이클리스 마블한테 한 번의 기대를 가져보자. 뭐 이 정도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목병마는 7번마 커맨딩 리드입니다. 뭐 웬만한 편성이 나가서는 인기마가 될 수가 없는 마필이죠.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아직도 뭐 국산마 6군에 있다면 능력은 없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능력은 없는데 문제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조교식 활기가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이고 어쨌든 1700m까지도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인데 저는 박태종 기수가 조금은 앞에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 3번마 스마트 밍크나 10번마 트리플 제니가 앞에 나갈 때 바로 이 뒤에 붙여서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말이 7번입니다. 이 같은 위치를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아마 6번마 블랙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6번마 블랙선이 뒷심은 없기 때문에 3, 4코너 이후에 힘이 빠질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11번마 파워풀 파트너가 3, 4코너 이후 외곽 휘감고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은 인기도와 상관없는 예상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스마트 밍크, 11번마 파워풀 파트너, 2번마 이클립스 마블,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커맨딩 리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자들이 출전한 경주는 아닙니다. 아닌데 편성 자체가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개 자체는 상당히 좀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고요. 혼존 구도로 흐를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편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주 경마가 대부분 이래요. 명절을 앞두는 경마는 언제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배당들이 나오는 거죠. 자, 마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마 썸씽다크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끌 마필입니다. 게이트 1번 게이트에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에 이제 뒷심까지 보강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썸씽다크는 조금 약하게 봅니다. 이유는 하나죠. 1번 게이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발빠른 마필들이 원체 많은데 썸씽다크가 앞선을 가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안에 갇힐 가망이 높고 안에 갇힌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페이스 조절대로 가지를 못할 가망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경주에 이 썸씽다크가 3착을 왔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의미 없는 3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퍼펙트 다나은이나 즐거운 상상이 뭐 압도적으로 앞선을 쫙 가버리고 그냥 버텨버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3착 경쟁에서 다른 마필들이 별 의미가 없었던 경주죠. 그러니까 썸씽다크가 열심히 타면서 결국 3착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이런 편성이 나오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썸씽을 약하게 보고 있고 이번 말 엑셀런트 한세는 계속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죠. 전적보다는요 조금 더 성적이 나왔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마필인데 뭔가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쉽고 뒷심이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안게이트 쪽에 들어왔고 김동수 기수가 차분하게 말머리를 하기 때문에
좀 선행을 간다면 전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성실대로는 이번 경주 레이팅과 부담 중량이 기준이 되는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량 이점의 기술을 기용을 했죠. 그래서 좀 부담 중량 그 위험에서 좀 벗어난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뭐 강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늘 자기 걸음은 내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합니다. 물론 수습 기수가 어느 정도의 기정수를 발휘할까가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데 저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말머리를 한다면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번말 럭키 A1은 이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죠. 데뷔부터 계속해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김영군 기수가 지금 7번마 제라킨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인곤 기수로 바뀌었는데 럭키 A1이라는 마필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 조인곤 기수가 조금은 더 어울릴 수도 있다. 앞에 나가는 순발력 있는 마필이니까. 근데 경합 상황에서 좀 약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무조건 경합입니다. 앞선에서. 그래서 럭키 A1의 전개가 좀 어려워 보이고 세명 스트롱은 조금 이제 컨디션을 좀 회복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기수의 기용은 상당히 좋은데 글쎄 마필의 능력 자체가 과연 자력으로 승부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고요. 6번마 이클립스 럭키 가장 아쉬운 마필이고요. 당일 현장 상태는 꼭 좀 보셔야 되는데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필이 고개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탄력이 나오지를 좀 않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기본적인 능력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럭키 이원이랑 마찬가지로 앞선에서 경합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성으로 버티기는 좀 어려운 마필.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지금 부담 중에 좀 내려갔죠. 이 점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은 꼭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7번마 제라키는 느닷없이 추입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 상황이 벌어진다면 제라킨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오겠지만 기본 능력으로는 조금은 떨어지는 마필이고요. 8번마 마니노다지가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미스터 크로우의 장하죠. 최근의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상승세가 상당히 좋고요.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교 상태도 상당히 좀 우수하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마필이 싸웠던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성적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능력마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번 경주에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마니노다지인데 이번 경주에서 빼기는 어려운 마필이고요. 9번마 호세도 이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죠.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많은 기대치를 가졌던 마필인데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앞선을 잘 가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경주 편성은 좀 앞선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 자 10번마 용암사랑 저는 이 마필이 분명히 변화가 왔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엄청 좋고 앞선을 붙이는 마필인데 늘 뒷심이 없어서 마지막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죠. 근데 직전에는 일단 게이트에 이점을 안았습니다.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나왔기 때문에 선행을 가서 막판에 힘 한 배까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입니다. 디에고 기수의 첫 승을 같이 한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자 승분전이죠. 그러니까 상대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처럼 편안한 선행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좀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교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전개 자체로는 이 10번마 용암사랑의 전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좀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승군전이기 때문에 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만약에 당일 현장에서 마필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럼 전략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11번마 로드 투어 스퍼 최근 승군한 두 경주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제 기억으로는 5월달인가요? 한번 출전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출주 취소가 됐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 근성 저는 다 갖고 있다라고 보는 마필인데 생각보다 승군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외곽으로 왔죠. 글쎄요, 과연 이 11번 로드 투어 스포도 앞선을 가는 마필이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게 과연 어떤 전개가 나올까가 조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마필의 상태로 보면 이 마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선행 경합을 피하는 게 이번 경주 전개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럼 인다빈 기수가 얼마나 영리하게 말몰이를 하느냐인데 저는 이 마필이 기본적인 근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산마 5군의 승군에서의 보여준 모습은 아예 뒷심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출주지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번 경주는 전개상으로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11번 로드 투어 스포의 전개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로드 투어 스포, 8번마 마니노다지, 2번마 엑셀런트 한센,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성실대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도 역시 뭐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 속에서 인기마들이 몇 두가 있는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은데 일단은 뭐 선입권이 상당히 좀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4번마 관악산 조이라든가 7번마 우웍스로 그리고 8번마 마이티캡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1번마 베스트라지라든가 2번마 벽송 그리고 5번마 원더풀 패스 6번마 이슬처럼 그리고 10번마 특급 파티 등이 이제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상당히 좀 압박을 하는데 선입권이 엄청 두터워지겠죠. 여기에 11번마 다이아룩이 과연 직전처럼 경주처럼 무지막지한 선행을 갈 거냐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인데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선을 가기는 어렵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마이야 기수가 이 11번마 다이아룩을 가지고 전체를 휘감고 나가는 이런 전개를 가버리면 저는 앞선의 마필들이 다 어렵다라고 봅니다. 11번마 다이아룩을 포함해서. 왜냐면 이 11번마 다이아룩이 어느 정도 인기마가 될 텐데 이 마필이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혹시 몰라요. 근데 엎어가는 전개를 만약에 타게 되면 이번 경주에 앞선 가는 마필들의 순발력이 만만치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힘한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개가 나왔을 경우 결국 앞선에서 가는 마필들이 버틸 수 있느냐인데 자, 기본적으로 4번마 관악산 조이는 일단 뒷심이 없는 마필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순발력마저도 좀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전개가 될 가망이 높고요. 자, 7번마 우억스로는 직전 경주 뭐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못 갔죠. 선행을 못 갈 정도가 아니고 아예 뒤에서 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외곽으로 좀 빠지려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문세영 기수가 안쪽 주로로 붙였는데 뭐 뒷심도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악소리도 못하고 인기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임기훈 기수, 오늘은 문세영 기수가 못 나오니까 임기훈 기수로 기승하고 직전 경주 아쉬웠는지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글쎄요, 뭐 과한 인기를 누렸을 때 과연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아닙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 쉽게 갈 편성도 지금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합 상황에서 지금 버틸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저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차라리 8번마 마이티캡, 계속 착승권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직전 경주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하고 1400m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 시시온 기수가 이 마이티캡을 가지고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마필이 선행을 가고 선입권이 만약에 두터워지는 전개가 나와버리면 전개 자체는 상당히 쉽게 풀릴 수 있고, 잘못해서 선행 경합 상황, 아까처럼 다이아룩이 뒤집어 엎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다 어려운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전개가 나왔을 때 가장 좋은 마필이 뭐냐? 저는 1번마 베스트라지입니다. 물론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는 조금은 편성 자체가 다르죠. 다른데 최근의 상승세, 그리고 뭐 조교 모습에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게이트의 이점으로 차분하게 자리만 잡고 갈 수 있다면 절대 앞선의 마필을 뭐 쉽게 넘어가겠다라고 막 처음부터 경합상을 만들지 말고 따라만 가는 전개를 하면요, 저는 직선주로에서 이 1번마 베스트라지가 한 번쯤의 취입 타이밍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와 비슷한 전개를 탈 수 있는 말이 10번마 특급 파티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9번마 동키 플레이, 좀 기복마이기는 하지만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었는데, 조제로 기수가 만약에 동키 플레이를 탔으면 저는 동키 플레이를 더 강하게 봤을 텐데, 물론 뭐 정우주 기수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조제로 기수가 특급 파티를 탔다, 기승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특급 파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두 경주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앞선에서 싸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버티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제로 기수가 이 10번 게이트에서 좀 외곽이기는 하지만 휘감고 나오는 전개, 그래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4코너 이후 직선주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을 갖고 간다면 저는 분명히 근성은 좀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특급 파티입니다. 자, 거기에 이 5번마 원더풀 패스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8번마 마이티켓과 한 집이죠. 28조 하만식 조교사가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원더풀 패스는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믿음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뭐 선행을 갈 수 있다, 또는 뭐 막강한 취입 탄력이 있다, 이러면 어느 쪽을 좀 걸어볼 수가 있는데, 전 둘 다 좀 밋밋합니다. 둘 다 좀 밋밋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3번마 이크리스토 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마필이 기본 능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행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좀 있는 마필이죠. 자, 이 경기도지사배, 6월달에 경기도지사배에 출전을 했는데, 그때 왜 출전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자와의 경험이 있는 건 좋아요. 강자와의 경험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강한 마필들과 경합을 하고 경쟁을 함으로써 마필이 기가 죽으면 컨디션을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직전 경주가 딱 그런 거라고 지금 보는데, 실질적인 승군전이었죠. 근데 인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개 자체도 뭐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도대체 무슨 전개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것처럼 막판에 걸어왔습니다. 그냥 15초 9라는 거는 걸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힘만 배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경주는 1300입니다. 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해볼 만한 편성. 그리고 뭐 어쨌든 이 크리스토 퀸이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편성에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마필.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봤을 땐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만 한다면 저는
한 번의 기회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다만 무리하게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행 경합에 휘말리게 되면 이번 경주 앞선 가는 마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경합 상황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역 기수가 어떤 기승을 하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마 베스트라지가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전개가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3번마 이클립스 더 퀸의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이클립스 더 퀸, 1번마 베스트라지, 10번마 특급 파티,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마이티 캡,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형군에서 정체기를 보이는 마필과 그리고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인데, 그렇다고 뭐 능력 차이가 많이 나느냐?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구도 자체가 전개에 있어서 경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버티는 경주의 흐름이라면 인기마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인기마들이 대부분 올라오는 마필들이니까. 근데 앞선의 마필들이 좀 약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뒷선에서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4번마 동진 썬더나 6번마 세네칸, 그리고 8번마 원더풀 어롱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이 8번마 원더풀 어롱은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기본 순발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 경주 편안한 선행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주구나사나 어쨌든 동진 썬더가 선행 약편성이에요. 지금 이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김효정 기수 입장에서는 막판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일단 선행을 갈 가망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6번마 세네칸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이 정도 편성에서는요. 여기에 게이트 이점 있는 1번마 천지 마켓도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경주가 뭐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앞선에서 서로 치열한 난타전 속에서 크게 능력마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데, 그 후보가 이제 일단 5번마 즐거운 상상입니다.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세가 좋죠. 8월 17일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붙이면서 올라왔는데, 솔직히 뭐 이때의 경주는 뭐 국산만 육군마들의 경주니까 크게 뭐 이렇다 할 모습이 있다라고 보진 않는데, 직전 승군전 경주가 상당히 압권이었습니다. 이때 이 출발 자체는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죠. 근데 막판 탄력을 붙이면서 마지막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이제 결승선에서는 결국 이 두 마필만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쉽게 이착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막판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주 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즐거운 상상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즐거운 상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마 용비킹은 승군 이후에 되게 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고전을 했는데 직전에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어쨌든 인기 거의 뒤에서 놀았던 마필이지만 막판 걸음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때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주 기록도 상당히 좀 양호했고요. 전개 자체도 상당히 잘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편성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노리는 마필은 20번마 큐피드 월드입니다.
늘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보유한 마필인데 이제 고질적인 스타트 불안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막판에 극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마필인데 어쨌든 1400 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큐피드 월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추입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그러면 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거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걸음이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거리 추입 최강마 이런 마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 마필들이 장거리를 가면 오히려 걸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큐피드 월드는 글쎄 1400 정도까지는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아까도 말했지만 앞선이 강하지 않다. 그런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직선주로 해서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큐피드 월드고요. 그 이외에 뭐 인기 마필들이 뭐 9번마 큐피드 K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밋밋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경주 만약에 앞선에서 마필이 버틴다면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붉은 폭풍입니다. 자, 22전을 뛰었죠. 그리고 아직 국산마 5군에 있고, 우승 한 번, 준우승 2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형군에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이죠. 그러니까 형군을 쉽게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은 마필인데, 자, 이번 경기는 이 7번마 붉은 폭풍이, 경주 전개가 됐을 때, 앞선의 마필들이 이제 앞선을 장악하고 나간다면, 바로 이 뒤에 붙여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할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붉은 폭풍입니다. 그리고 나름 이 마필은 막판 근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좀 어떤 막 강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없다 보니까 막판에 뭔가 아쉬움을 계속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조제루 기수가 이 붉은 폭풍을 가지고 이번 경주 어떻게 보면 선행 경합에 나설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경주 흐름이 전체적으로 빠르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경합을 나서지 말고 선행마 바로 뒤에 붙여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사건 이후 직선주로 해서 분명히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걸음은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선에서 버틴다면 7번마 붉은 폭풍이 버티고 뒤에서 5번마 즐거운 상상이나 용비킹, 큐피드 월드 등이 날라오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앞선에서 동반으로 다 무너져 버리면 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이 전개의 핵심은 뭐냐면 이 7번마 붉은 폭풍입니다. 이 마필이 앞선을 잡아버리면서 앞선의 마필들이 걸음이 무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붉은 폭풍마저도 무너진다면 뒤에서 우당탕탕하고 올라올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한국 경마에서 우리나라 경마에서 취마만 놓고 배팅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 배팅은 현실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즐거운 상상, 2번마 용비킹, 10번마 큐피드 월드,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붉은 폭풍,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결국 이 7번마 붉은 폭풍이 이번 경주 전개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런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뭐 탐라 최강자라든가 5번마 월드조이, 9번마 스터닝머니, 그리고 10번마 승리공주,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3번마 지산포스까지 이렇게 5마필 정도가 뭐 인기 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 1800m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한다면 전개 자체가 가장 좋은 마필은 제가 봤을 땐 이 1번마 탐라 최강자입니다. 늘 될 듯 말 듯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강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마 없는 경주 속에서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좀 느리게 흘러갈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경주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막판 탄력을 보일 마필이 1번마 탐라체 강자고 3, 4코너에서 휘감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뚝심은 분명히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아쉽죠. 지금 오늘 같이 뛰는 이 월드조이와도 같이 뛰어서 아쉬운 승부를 했고 그 전에 뛰는 이 9번 게이트에 있는 스터닝 머니와도 역시 좀 아쉬운 승부를 했던 마필인데 자 에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1800m 장거리에서 게이트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힘 한 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가능한 게이트고 저는 이 에리카 신기수가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3코너 정도쯤에서 안쪽에서 외곽으로 좀 빠지는 전개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막판 직선주로에서는 외곽에서 추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게 안쪽에서 만약에 추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3번마 지산포스가 많은 인기를 끌겠죠. 어쨌든 보여준 걸음이 있고 4군에서는 그래도 좀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 그러니까 순발력이 막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좀 앞선을 가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3번마 지산포스는 좀 밋밋한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말은 아니지만 뭐 하나 내놓고 순발력이 좋다, 막판 탄력이 좋다, 내놓을 그런 특징이 없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런 마필들을 좀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5번마 월드조이는 이제 500km가 넘어가는 거구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초반이 좀 문제인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강산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러면 월드조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편성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경주 흐름이 빠르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이 월드조이라는 마필도 역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9번마 스터닝 머니는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지금 내고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자, 10번마 승리공주는 글쎄요, 뭐 입상을 한다면 저는 틀리겠습니다. 이 마필을 추천할 생각도 없고 뭐 배팅에 한 축을 놓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거꾸로 얘기하면 인기를 끌면 땡큐입니다.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별 특징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번 경우 좀 아쉬운 마필은 6번마 시크릿 왕자죠. 막판 탄력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 6번마 시크릿 왕자가 뛰는 모습을 보면 막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지는데 왜 이 마필을 쉽게 놓지 못하냐 하면 막판에 날라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 입상이 별로 없죠. 근데 그 입상한 모습을 보신 분들은요, 이 마필을 쉽게 놓치지를 않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또 그렇게 날라올까봐. 그리고 날라오면 배당이니까. 그래서 자꾸 이 마필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마에서 추임마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저도 추임마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추임마 좋아하면 배팅은 되질 않습니다. 자, 일단 저는 6번마 시크릿 왕자는 이번 경주, 아무리 경주의 흐름이 좀 느리다 하더라도 너무 늦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올라오기도 저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재미있게 보는 마필,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배당권에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는 게 8번마 스톤가입니다. 자, 19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체는 밋밋하고 국산마 4군에서 정체기를 보이는 마필, 아마 형군까지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 데뷔 당시만 상당히 좀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있고 막판 뚝심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밋밋해졌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요. 상승세의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제로 기수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거든요. 편성을. 그러면 저는 이마필이 빠르게 앞선을 나가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마필이 경주를 주도를 하면서 앞선에서 만약에 힘 한 배를 하고 간다면 저는 버티기도 가능하다. 왜? 초반이 너무 느린 마필들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톤가이가 선행을 가는데 조금 견제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 2번 마 골드베르크 정도인데 물론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만 먹으면 스톤가이가 단독 선행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조금 위험하게 보겠습니다. 8번마 스톤가이, 5번마 월드조이, 9번마 스터닝머니,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탐라 최강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승세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했는데, 어쨌든 최근 살아난 모습으로 전체적인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이 4번마 남산미남,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마필은 좀 성적이 안 좋을 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마필 왜 못 뛸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상대가 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550kg대 예, 거부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이 선행을 딱 가서 버티니까 나머지 마필들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는 단점은 있지만 일단은 뭐 마체중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그러니까 버티기가 가능한 마필이고, 선행을 간다면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산미남이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전개로 보고 있고, 결국은 전개가 딱 됐을 때 4번만 남산미남이 선행을 가고 11번마 우승진리가 딱 따라붙고 9번마 하나멜도라든가 지금 데뷔 전에 아니죠, 직전 경주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이 8번마 글로벌 하트,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벌이겠지만 결국 9번마 하나멜도라도나 8번마 글로벌 하트는 선행 경합에서 좀 밀릴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떠한 전개가 나오든 전개 자체로는 좀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로 저는 10번마 웨스턴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 마필은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승군하고 국산마 5군으로 승군하고 약간 컨디션 저하의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복병권에서 저는 이 세 마필 1번마 원더풀로드, 2번마 메가스텝, 5번마 나로마스타, 이 세 마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는 딱 이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출마표를 보고 조교나 이런 모습을 다 봤을 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솔직히 인기마에서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봤었는데 제가 인기마 중에서 좀 안 좋게 본 마필이 11번마 우승진리입니다. 자, 이 마필이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마필 자체는 이제 선행을 가는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긴 하지만 뒷심까지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 싸웠던 편성도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근데 일단 출주주의가 7주로 길어졌고, 이게 장추열 기수가 기승했었고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세영 기수가 오늘 안 나오기 때문에
기수가 변경이 된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교가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분명 능력만은 능력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마필들 중에서 능력상으로는 절대 빠지지가 않는 마필이죠. 능력만 능력만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에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좀 느끼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전개 자체도 꼬일 가망이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경마를 하면서 인기마만 쫓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 인기마지만 이 실버마 우승 진리를 뒤로 돌릴 생각입니다. 뒤로 돌리고, 어, 복병마 중에서 저는 이 승군전에 나서는 이 2번마 메가스텝, 물론 지금 4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발적인 걸음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마필은 아니지만, 최근의 행보로 보면 분명히 컨디션이 살아났습니다. 부담 중량도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많이 낮아졌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이 가는 가운데 4번만 남산 미남이 전체적으로 앞선의 마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10번마 웨스턴건이 선의권에서 따라붙는 전개 속에서 2번마 메가스텝이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병권에서는 이 1번마 원더풀로드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보고는 있었는데, 자, 33조 서인성 마방에서 두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5번마 나로마스타, 이게 일본산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뭐 성적은 좀 밋밋하죠. 성적은 밋밋한데 저는 막판 탄력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입 타이밍을 유승환 기수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어쨌든 이번 경주 앞선의 치열한 경합 속에서 좀 인기마인 11번마 우승 진리가 무너진다면 엉뚱한 마필이 외곽에서 날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날라올 수 있는 마필들 중에 하나가 5번마 나노마스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교 상태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동반 출전시킨 두 마필 중에서는 최근에 상승세로는 1번마 원더풀로드가 더 좋아 보이지만, 이번 경주를 대비한 어떤 전개라든가 훈련 상태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저는 5번마 나로마스터 이마필의 능력도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추천은 안 하지만 이 8번마 글로벌 하트, 이번 경주는 전개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메리칸 파로와의 자마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 행보는 여러분들 꼭 지켜봐야 될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남산미남, 10번마 웨스턴건, 2번마 메가스텝,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나로마스터, 이 네 마필을 추천하고요. 인기마인 11번마 우승진리를 뒤로 돌리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00m라는 거리의 변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고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좀 인기마가 좀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기마가 곧 능력마가 되는 그런 전개인데, 일단 뭐 전개 자체를 딱 보면 2번마 토우스카이, 4번마 연희 히어로, 그리고 10번마 나노마신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장악하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 10번마 나노마신은 최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아쉬웠고 일본 게이트에서 앞선을 나가지를 못하면서, 근데 이 나노맛이라는 말 자체가 계속해서 좀 앞선 승부를 하다가 따라가는 전개로 마필의 수상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밋밋합니다. 그리고 지금 16주 만에 나왔고 1600m에서 최외곽 게이트다.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2번마 토우스카이가 저는 최대 변수라고 보고는 있는데, 4번마 연희 히어로의
순발력이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 졸조는 펼쳤지만 1번 게이트에서 좀 무리하게 선행을 갔죠. 어쨌든 스타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무리하게 선행을 갔지만 막판에 걸음이 살지를 못하면서 그냥 걸어오고 말았는데 1600m 경주는 어느 정도 강점도 갖고 있고 이번 경주 이마필이 저는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번마 토보스카이의 전개가 저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르게 앞선 붙일 말이죠. 이 3번마 명성축제나 5번마 드림하너 3번마 명성축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이 마필이 이제 승군한 이후에 조금 침체기를 거쳤던 마필입니다. 마필인데 최근에 좀 근성이 좀 살아난 마필이죠. 이 명성주체라는 말 자체는 3, 4코너 휘감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근성으로 밀고 들어오는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작용할 거냐. 왜냐하면 이 마필이 앞선을 가는 마필이 아니고 중간에 밀고 올라오는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인데, 자, 기본적으로 50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담 중량은 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3번만 명성축제 최근에 상승세를 감안을 했을 때 따라가는 전개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자, 5번마 드림하너는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근데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 드림하너가 나올 때마다 거의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공했을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고 근데 들어오면 뭐 중배당 이상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마필이 좀 어떻게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 밋밋하죠. 특징이 없습니다. 특징이 없는데 이마필은 꾹 참고 가야 됩니다. 꾹 참고 가서 마지막 한 발을 썼을 때 자기 걸음이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막 앞선에 가서 붙이고 막 앞선의 마필을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막판 걸음이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문정경 기수가 어떻게 기승을 하느냐인데, 자, 문정경 기수도 솔직히 그렇게 자주 나오는 기수는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그런 기수입니다. 자, 이 드림하너를 가지고 문정경 기수가 과연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인데 1600m 경주라고 해서 너무 초반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저는 마지막에 기회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8번마 월드 블레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데뷔 당시에,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좀 고배당을 맞췄었기 때문에, 고배당을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혈통도 좋죠, 블레임의 자마니까.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정체성이 좀 모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행을 갈 때도 있고 취입을 갈 때도 있고 애매하게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착 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력이 부족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월드블레임이 최근에는 아이스타트가 지금 안 되면서 뒤에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주행심사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스타트도 됐고요. 저는 마이야 기수가 이 8번마 월드블레임을 가지고 차라리 그냥 앞선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선 경합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힘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1600m라는 거리 특성상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4번마 연희 히어로가 전체적으로 경주는 주도할 수 있지만 근성 좋은 명성축제나 드림하너가 어느 순간에 앞선의 마필을 넘어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일 주로 상태가 선행마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1600이다, 그러면 앞선 전개 마필들한테 더 점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 주로 상태나 주로의 컨디션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선행마들이 선전할 수 있느냐, 추임마가 통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뭐 10경주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의 변수는 1600에 지금 야간 경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가는 마필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마필들이 저는 조금은 빠르게
서둘러서 앞선을 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드림하노, 3번마 명성축제, 4번마 연희히어로,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월드블레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이 8번마 월드블레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토요일날 11경주 참 오랜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네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버틸 것이냐, 아니면 막판 추입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근데 결국 앞선 전개 마필들이 뭐 4번마 강남불청객이라든가 6번마 이스트점프, 7번마 나이스포스, 11번마 JS 로드 등이 될 거고요. 추입 타이밍을 잡아볼 마필이 1번마 차돌다이아라든가 2번마 세네타운, 3번마 MJ베스트, 8번마 오라칸, 이런 마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인기 많은 결국 앞에서 전개하는 이 네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보시면 4번마 강남불청객은 편성이 엄청 강한 데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무시를 못하는 마필이고요. 6번마 이스트점프는 솔직히 인기마들 중에선 제일 약해 보이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막강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필이죠. 거기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조금 더 높은 거고요. 자, 7번만 나이스포스는 이제 드디어 2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1군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보는 마필이고, 어쨌든 그 순발력만큼은 이스트 점프에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마필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11번마 JS 로드는 40조 송문길 마방에서 이제 두 마필이 동반 출전을 했죠. 근데 둘 다 인기마입니다. 둘 다 인기마인데, JS 로드는 좀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이죠.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아마 이 인기마들 중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당의 메리트는 더 있는데, 마필의 상태로 봐서는 저는 강남불청객보다는 오히려 JS 로드가 마필 상태는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선의 승부는 당연히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 결국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이 1400에 유리한 막판 근성 있는 마필들이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저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냥 인기마선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싱거운 경주입니다. 근데 변수는 뭐냐, 이 1400m라는 거죠. 1400m에서 따당으로 끝난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인기마들이 지금 질주습성이 다 부딪혀버립니다. 다 부딪혀버리다 보니까 이런 마필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가운데 경합 상황이 벌어지면 엉뚱한 마필들이 막 구당탕하고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 배당이 터지는데, 지금 저는 이번 경주는 근데 그런 마필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한 가지 변수는 뭐냐, 이 10번마 미라클 한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입상을 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순발력만큼은 이 10번마 미라클 한강도 절대 무시를 못하는 마필이죠. 근데 수습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 이점이 너무 좋습니다. 외곽에 있죠. 그러니까 수습기수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전개를 탈 수 있는 기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을 가지고 찬스가 왔을 때 선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딱 시작이 됐을 때 뭐 6번마 이스트 첨부라든가 7번마 나이스포스 이런 마필, 강력한 선행마 두 마필이 가는데 10번마 미라클 한강이 확 붙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4번마 강남불청객이나 11번마 JS 로드가 따라가는 전개가 됐을 때 만약에 10번마 미라클 한강이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앞선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엉뚱한 전개가 나오고 뒤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2번마 세네타운이나 3번마 MJ 베스트, 뭐 8번마 오라칸 이런 맛빌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8번마 오라칸은 솔직히 권중석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습 기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전개를 타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 좀 뒤로 돌린다면 세네타운이나 MJ 베스트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역시 배당인데 저는 그 경우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등급 경주를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승한 마필은 1등급을 가는 거거든요. 과연 1군 가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나는 1군을 갔을 때 경쟁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말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2등급에서 빨리 승부를 봐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를 않다면 무리한 승부는 하질 않는다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강남불청객이나 나이스포스 이런 마필들은 저는 1등급 가려고 노력하는 마필이다. 특히나 이 4번마 강남불청객은 최근에 질주 습성까지도 바꿨습니다. 이 마필도 선행을 가던 마필인데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거리에 지금 데뷔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40초 송문길 마방 두 마필을 딱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강남불청객이 훨씬 강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11번 JS 로드가 뭐 완전히 밀리는 그런 마필이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어떤 조교 패턴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저는 11번마 JS 로드가 강남불청객보단 더 좋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기마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마필을 가장 강하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개로 봤을 때 11번마 JS 로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JS 로드, 7번마 나이스포스, 6번마 이스트점프,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강남불청객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선의 경주들에서 선행마들이 좀 고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주는 제 예상을 좀 무시하시고 배당 쪽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선행마 선에서 그리고 역시나 뭐 똑같이 앞선에서 거의 다 경주가 끝나더라라고 한다면 이건 저배당 경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마필을 충마로 놓을 것이냐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